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한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의 호응도가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는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구인 인원 451명, 구직자 591명이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시켜서 내년도 일자리 박람회 개최 시 적극 반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경기도 광명시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광명시 온라인 일자리 한마당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람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진행과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진행으로 구성됐습니다. 구직자는 누리집 내 채용관을 통해 참가 기업의 구인 정보를 파악하고 온라인 입사 지원이 가능합니다. 인사혁신처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공직 채용 및 진로 탐색 정보를 제공하는 공직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70여 개 기관이 참여해 기관별 업무와 채용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423만 명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기 직전인 2월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경기 회복 신호로는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와 지자체의 일자리 사업으로 공공행정 부문 가입자가 급증한 데에 따른 것으로 공공행정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9만 9천 명으로 급증해 역대 최대 규모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잡코리아가 직장인 51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복지제도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건강 관련 복지제도에 관심이 높아졌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62.4%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직장인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강 관련 복지제도로 주기적인 건강검진 지원이 5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교보증권이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채용 분야는 본사 영업, 본사 지원, 지점 영업, 정보기술 등이며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내년 2월 졸업 예정자 또는 4년제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수준의 역량 보유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방청이 제27기 소방간부 후보생 선발시험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서 접수는 오는 17일까지입니다. 소방간부 후보생 선발 인원은 남자 26명, 여자 4명 등 모두 30명입니다. 인문사회 계열과 자연계열로 나눠 각각 15명씩 뽑습니다. 최종 선발된 간부 후보생은 중앙소방학교에서 1년간 초급 간부로서 필요한 교육을 받은 뒤 소방위로 임명돼 일선 소방관서에 배치됩니다. 전남 나주시가 추진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성과가 성공 모델로 인정받아 전국 지자체로 공유됩니다. 나주시는 최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주최한 제3회 전국 일자리위원회 워크숍에서 일자리 창출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주시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통한 인력 양성에서부터 취업까지 연계한 부문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올해 신입직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취업준비생 2,425명을 대상으로 취업 재수 의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올해 목표하는 기업에 취업하지 못한다면 취업 재수를 생각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이 73.5%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안에 어디든 입사한다는 취업준비생은 26.5%로 조사됐습니다. 취업 재수 기간 동안 직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겠다는 취업준비생은 66%로 나타났습니다. LG전자와 LG화학이 신입사원 수시 채용을 발표했습니다. LG전자는 CS 경영센터, BS본부, 생산기술원, HE본부에서 각각 신입사원을 수시 채용합니다. LG화학은 개발, 생산, 품질, 환경안전 등의 부분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들의 수시 채용 공고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수시 채용 시스템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직무에 초점을 맞춘 자기소개서를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대구보건대학교 직업교육개발센터가 오는 12월까지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취업 후 산업체에서 성공적인 직무 수행을 위한 현장 직무 수행 능력 평가를 실시한다고 전했습니다. 현장 직무 수행 능력 평가는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 일환으로
산업체 현장 전문가가 산업체 입사 단계의 핵심 실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산업체 실무 검증 평가로 현장 중심 교육 과정의 실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고자 마련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한국자벌도와 함께 경기도 성남에서 숙련기술체험관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숙련기술체험관은 숙련기술과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이 융합된 기술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체험관은 지난해 3월 공사를 시작해 올해 7월 완공됐습니다. 알바콜이 아르바이트 구직 희망자 599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구직 조건 조사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알바 구직자의 40.7%가 1일 근로 및 일회성, 프로젝트별로 근무하는 단기 근무 아르바이트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음으로 재택근무가 32.3%, 계약직 아르바이트가 26%로 나타났습니다. 전북형 청년 취업 지원 사업은 기업에서 청년들을 상시 근로 인원 외에 더 채용하도록 지원해 현장 실무 체험 후 정규직 전환을 통해 안정된 고용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북도의회 나인건 의원은 인건비 지원이 종료된 이후 고용을 지속하는 비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취지와는 거리가 먼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남 창녕군이 오는 17일 군민체육관에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에는 취업서류 컨설팅, 이력서 사진 촬영, VR 모의 면접, AI 역량 강화 검사 등이 준비됐습니다. 서울시가 올해 청년 월세 지원에 최종 선정된 청년 4,997명의 신청 등록 사항을 분석한 결과 대상자 5명 중 1명은 무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정자들의 평균 소득은 월 123만 6천 원으로 매달 지출하는 월세는 41만 원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사람인이 직장인 1,1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장인의 35.5%는 인력 감축에 대한 압박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직장인의 21.8%는 현재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무급휴직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10명 중 1명은 실제로 희망퇴직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이 2021년 장애청년 드림워크 사업을 통해 산하 각 교육기관에 장애인 근로자 60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전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최근 전남 지역 내 교육지원청, 공공도서관, 특수학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1년 전남도 교육청 장애청년 드림워크 사업 설명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밭대학교가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2회 기업분석 경진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는 학생과 지역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칭 해결을 위해 추진됐으며 경진대회 한 참가자는 대회를 통해 취업을 위해 뭘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히 분석할 수 있었다며 취업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가 여성 구직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19일 영등포 아트홀에서 온라인 여성 취업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박람회는 구직자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전, 오후 2회로 나눠 진행됩니다. 각 10개의 기업 채용관과 2개의 부대 행사관이 운영될 예정입니다.